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키입니다. 여러분 간헐적 단식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살이 많이 빠졌죠. 근데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살은 누구나 뺄 수 있는데 그걸 유지를 하느냐, 얼마만큼 유지를 하면서 자기 생활 태도나 그 식습관을 바꾸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유튜브 영상들을 참 많이 챙겨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뺀다고 해서 뭐 내 방법이 절대적이다라고 말하는 건 솔직히 아닌 것 같고 뭔가 체계적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리는 게 올바른 크리에이터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주제 크리에이터라는 말을 좀 하기가 그렇긴 한데 그리고 댓글 중에 한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구독자분인데 참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예,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뭐그 간헐적 단식 그런 거 아니더라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해달라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타투 리뷰도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뭐 그랬었는데 그게 좋아서 팬이 되셨다고 뭐 라디오 듣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뭐 간헐적 단식이 주 컨텐츠이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생각한 게 영화 리뷰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하고 싶거든요. 근데 편집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부족하기도 하고 참 좋아해요. 예, 그런 것들을 리뷰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내 사유를 담아서 뭔가를 얘기한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품이나 이런 것들도 뭐 얘기하고 싶고 뭐 나중 되면 뭐 모르겠습니다. 좀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런 영상도 아마 올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지금 뭐 간헐적 단식이 그 주 컨텐츠가 돼버려서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다른 것들도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댓글로 더 많이 올려주세요. 자주 영상 올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진짜 힘이 납니다, 여러분. 구독자분들 수가 제가 처음에 한 명도 보지 않았다고 얘기했잖아요. 한 명도 안 봤어요. 그리고 제가 뭐 홍보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주변에서 야, 나 이거 찍고 있으니까 너도 봐. 뭐 이러진 않아요. 어쩌다가 또 어쩌다가 여러분들도 통하다가 얼굴도 진짜 못생기고 막 뚱뚱한 놈이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그걸 들으러 오셔가지고 뭐가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구독도 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되게 고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자주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한동안 주마다 계속 보고를 해야 되는데 한 번 보고하지 않은 적도 있었고 그때 이제 댓글로 야 너 포기했냐? 뭐 이런 댓글에 제가 너무 그래 무책임했구나 그래서 열심히 다시 올리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동을 하고 왔어요. 샤워하고 좋네요. 네, 오늘 하루 일과가 다 끝난 건데 할 때는 또 정말 힘들었고 오늘 지치기도 했고 막 그랬거든. 근데 별거 아니에요. 예, 그쵸. 항상 하는 말인데 별거 아닙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진짜 별거 아니구나. 잠깐이에요, 잠깐. 그쵸.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알려드릴 팁을 한 두세 가지 정도 제가 쓰고 있는 방법. 우리 이렇게 사람의 무게 중심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이걸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이렇게 십자를 그리세요. 그리고 이 가로선의 정중앙에 발을 이렇게 갖다 대고 눈을 감고 이렇게 왔다 갔다 50발짝으로 한번 걸어보세요.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반드시 그 십자가를 이탈하게 돼 있는데 자기 몸의 중심이 어디 쪽으로 좀 많이 힘이 배분되어 있느냐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뭐 대각선 위가 될 수도 있고 뭐 뒤가 될 수도 있고 뒤로 되는 거는 그나마 좀 나쁘지 않은 결과이긴 한데 요즘 현대인들은 대부분 이게 무게 중심이 앞에 좀 쏠려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컴퓨터, 그죠? 상체 중심 컴퓨터 이렇게 앞을 보고 하니까 그리고 핸드폰. 그러니까 이런 생활 습관 때문에 사람이 무게 중심이 거 되게 앞에 쏠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조깅을 하거나 달리거나 하시면 무릎이 아프다고 호소를 하시죠. 왜 그러면 상체 중심이 앞에 쏠리게 되면 무릎에 그 부하가 걸려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그 무게가 다 무릎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뒤로 받쳐주는 힘들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무릎은 근육이 없거든요. 연골이나 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대퇴나 이제 그 엉덩이나 둥근이나 이 뒤쪽 라인이네 여기에 어떤 부하가 좀 걸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릎으로 계속 이제 부하가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깅을 잘못 하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숙이고 뛰고, 그쵸? 그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되면 무릎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 걸으실 때
의식을 하세요. 이렇게 턱을 당기고 어깨를 넓히세요. 어깨를 이렇게 넓히고 승모를 약간 올려서 이렇게 내리세요. 이 자세로 걷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자세로 걸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걷지 않으니까 이게 처음에 되게 어색하고 힘들어요.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교정인데 이런 벽에 서세요. 서서 턱을 당기고 팔을 이렇게 뻗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리세요. 이 자세를 한 30초 정도? 팔꿈치에 힘을 주고 내리셔야 돼요. 이 자세로 한 15초, 30초 정도 버티면 교정이 좀 돼요. 네. 이거 꼭 하십시오. 이거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시면 되게 시원할 거예요. 왜냐, 뒤에 있는 근육들을 쓰지 않으니까 이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뒷근육이 되게 시원해지거든요. 이 승모나 어깨 쪽이나. 어깨에 되게 막 이렇게 부하 걸리고 막 이래서 어깨 막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 나이 들면 이제 어깨가 하나도 이렇게 성치 못하죠. 그런 이유도 다 무게중심이 앞에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어깨를 잡아주는 뒷근육들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모든 일을 할 때 이제 앞으로 쏠려 있는 어깨의 근육을 그러니까 어깨 근육이 이제 전면부와 측면과 후면이 있는데 이 후면과 이 측면을 제대로 발달시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깨 부상도 많이 당하는 거고요. 이 견디는 힘이 없으니까 이 자세로 견디는 힘이 없으니까 팔굽혀펴기도 이렇게 하게 되고 그죠? 뭐 풀업도 이제 막 승모 써서 막 이렇게 올라가면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뒤쪽에 좀 가게끔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턱을 당기고 이걸 반드시 스트레칭을 꼭 해주세요. 제가 꼭 항상 하는 건데 그리고 저 걸을 때 항상 이렇게 걷거든요. 이렇게 걸으면 되게 사람 당당해 보이고 자신감 넘쳐 보여요. 남자는 그렇게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헬스 하는 그 동생들도 제가 맨날 그래요. 쉴 때 헬스장에서 정말 우리나라는 진짜 시민의식이 정말 개똥이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기구에 앉아서 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로. 그리고 핸드폰을 제발 여러분 헬스장을 가시면 핸드폰은 잠깐 단절 좀 하십시오. 저희 구독자분들은 안 그럴 거로 전 믿습니다. 운동하러 왔는데 핸드폰을 볼 이유가 있습니까? 그 노래 들으려고 하시는 분 있잖아요. 농담인데 제가 그래요. 그 동생들한테 야, 너 지금 노래 들리냐? 그 무슨 노래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새끼 운동 똑바로 안 하네. 운동을 제대로 하면 노래 소리가 안 들려요. 아니 정말입니다. 이거 진짜예요. 운동이 진짜 힘들게 하면 뭐 주변에 있는 뭐 사람이 뭘 하든 그러니까 노래 소리가 안 들려요. 내가 오늘 뭔 노래를 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집중력을 가지고 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처음엔 자세도 안 나올 뿐더러 자세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되게 의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헬스 운동을 할 때 내가 가슴 근육을 쓴다, 어깨 근육을 쓴다 이게 이미지 트레이닝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헬스를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운동 알려드릴 때 어디 근육이 주된 근육이고 관여근이 있다. 관여근을 쓴다. 그러니까 이제 뭐 등 운동을 예를 치면 내가 등으로 당긴다고 하지만 당기는 힘이 이두가 쓰기 때문에 이게 관여근이다. 근데 이 관여근의 개입을 최대한 좀 줄이는 게 되게 좋다. 그러려면 허리를 펴고 요추를 바로 세우고 정자세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움직일 때마다 제가 잡아줘요. 그 움직이는 그 근육, 그러니까 주된 근육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정확하게 좀 그 힘을 쓰는 자극점 끝에 멈추라고 해서 여기에 지금 부하가 걸리고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운동을 하시는 분과 그냥 막 땡기시는 분하고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해서 헬스장을 똑같은 계열수를 다녀도 누구는 달라져 있는데 누구는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얼만큼 집중해서 컨트롤해서 하느냐의 문제이거든요. 물론 처음에 힘이 없으면 웨이트 트레이닝이죠. 힘을 기르기 위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기초적인 거, 맨몸 운동을 되게 선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무게를 드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게 좀 알려드리는데 항상 이렇게 자세를 바르게 이 스트레칭 꼭 해주시라는 거 이거 하나의 팁을 드리고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밥을 먹을 때 왼손으로 드세요. 그러니까 내가 오른손 잡이면 왼손으로 드시고요. 왼손 잡이면 오른손으로 드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평균 식사 시간이 20분을 채 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이게 뭐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이라면 공감하실 텐데 밥을 천천히 먹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 밥 먹을 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대화하고 막 이렇게 밥 먹는데 우리나라 솔직히 그런 문화가 그러니까 식사라는 문화가 때운다는 좀 이렇게 너무 바쁜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긴 한데 헨미오의 그 먹는 인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것은 자기는 이제 국수를 먹는 시간으로 본다라는 뭐 이런 자기만의 어떤 사유를 얘기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전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예전에 자기가 베트남 여행을 갔을 때 쌀국수를 아껴 먹었대요. 너무 가난하고 그러니까 그 음식이 너무 귀하니까 천천히 먹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약간 이제 베트남도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문화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약간 정착돼 가니까 이 쌀국수를 먹는 시간이 엄청 빨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긴 한데 여러분 식사는 때우는 것이 아니라 그쵸? 즐겨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즐기려면 천천히 먹는 습관이 좀 길러질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 다이어트에 좋냐면 우리가 빨리 먹으면 배 부르다라고 인지하기 이전에 음식이 더 많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천천히 먹으면 같은 양을 먹더라도 포만감이 온다는 거죠. 그럼 숟가락을 놓는 거죠. 그쵸?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왼손으로 먹습니다. 정말 답답해요. 처음엔 답답하고. 근데 이게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사람은 주된 그 자기가 쓰는 쪽에 무게중심이 포커싱이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벨 운동을 하더라도 내가 오른손에 힘이 더 있으면 오른손을 더 이렇게 그러니까 컨트롤을 더 해야 운동을 할 수 있고 정자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잘 안 쓰는 근육들을 좀 많이 써주는 게 되게 좋다는 거죠. 밥을 먹는다는 거나 아니 밥을 먹는 이 작은 행위에서도 이런 습관을 길들여 놓으면 좋다는 거죠. 그리고 뭐 뇌 발달에도 좋다는 뭐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정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유튜버 분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뭐 간헐적 단식도 하시고 요번엔 프루테리안을 하시더라고요. 과일만 먹는 다이어트. 뭐 이렇게 제가 댓글로 뭐 이렇게 응원을 하지 못할 망정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기대하겠습니다라고 댓글을 달긴 달았는데 안타까운 게 그거는 장기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평생 뭐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주구장창 과일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을 먹어가면서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이 단기간에 너무 포커싱이 맞춰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숫자 다이어트의 잘못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숫자예요 숫자 나 몇 킬로가 될 거야 여성분들 뭐 50킬로 이전이 될 거다 뭐 48이 되고 싶다 그러고 숫자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거나 그쵸 그뭐 이뻐지고 싶다 뭐 이런 외향적인 것에 너무 포커싱이 맞춰지다 보니까 길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데 이건 몸이 분명히 탈이 나고 평생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몸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좋지 않다. 그래서 이게 마케팅의 어떤 학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팔기 위해. 그쵸? 우리가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갈 수 있는, 이런 좋은 게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 팔아야 되는 거니까요. 이게 좋다고 그냥 부각만 시키는 거죠. 결과로 좀 좋지는 않은 건데. 그러니까 이것에 너무 현혹이 돼서, 너무 그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잘못된 소비. 예.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살을 제가 너무 많이 빼니까 그 주변에 이제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나 봐요. 헬스장 가면. 한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뺄 수 있냐. 뭐 닭가슴살 사야 되냐.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제가 그래요. 운동하겠다고 뭘 사는 거 필요 없다. 내가 먹는 거를 좀만 덜 먹고 운동하면 된다. 좀 많이 걷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걸을 수 있을 땐 좀 걷고. 택시 타지 말고. 그쵸? 계단으로 이동하고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하고 그러니까 그런 생활 습관 그러니까 내가 좀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습관만 있고 식사 조절만 하더라도 운동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아도 몇 주간만 해도 그 몸은 분명히 변화가 생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겠다고 뭘 사는 행위가 있잖아요. 그게 별로 좋지 않아요. 특히 다이어트 하겠다고 막 닭가슴살을 사야 되니 뭐 보충제를 사야 되니 이거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뭘 살 필요 없고요. 그냥 드시는 거 식습관 천천히 드시고 짜게 드지 마시고 간 세게 하지 마시고 맵거나 달거나 이런 것에 너무
꽂혀서 이게 너무 먹고 싶다 생각하면 이게 진짜 허기인지 가짜 허기인지 좀 구분을 하시고, 예, 스스로한테 좀 물어보고, 예, 그리고 먹고 좀 활동을 좀 하시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한 2주일만 해보셔라. 그럼 제가 간헐적 단식도 알려드리고 뭘 알려드리겠다.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물어보시고 나서 뭐 그분이 하진 않아요. 그런 분들 특징이 뭘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많이 뺐네. 좀 도와줘.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얘기하면 저한테 뭐 거창한 거가 얘기가 나올 줄 아나 봐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살 필요 없다. 집에 있는 거로 다 할 수 있다. 쌀밥? 좋다. 쌀밥 먹어도 된다. 저도 먹는다. 쌀밥 안 좋다는 생각 하지 마라. 적게 먹으면 된다. 그쵸? 반찬은 간 세게 하지 마라. 국을 먹는 습관? 국물을 좀 덜 먹고 건더기를 좀 먹어라. 그리고 국도 좀 싱겁게 삼삼하게 먹어라. 우리나라 음식 너무 짜게 먹는다. 뭐 이런 되게 기본적인 건 얘기하니까 그 사람 뭔가 큰 걸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뭐 이런 것들만 얘기하니까 뭐야 살 뺐다고 잘난 척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시작이에요.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처음엔 되게 힘들어요. 내가 뭐 정말 짜게 먹었으면 정말 힘들죠. 마탱이가 없죠. 그렇지 않을까요? 맨날 짜게 먹는 사람이 싱겁게 먹으려면 마탱이가 없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먹다 보면 본연의 맛이, 재료 본연의 맛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세상 모든 음식들은 조금의 나트륨이 다 있어요.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 나트륨을 너무 안 먹는 것도 안 좋아요. 예, 좀 일정량의 나트륨은 되게 좋습니다. 물 많이 마셔라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근데 운동 열심히 하면 물 많이 마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물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운동을 진짜 힘들게 하면 물을 안 먹을래야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쵸? 억지로 먹을 필요 없어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 얘기를 하고요. 원푸드 다이어트 여러분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그거 평생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먹을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탄수화물의 비중이 너무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의식을 하라는 얘기예요. 먹을 때. 예. 그리고 탄수화물이 정말 중요한 에너지예요. 근력 운동을 하려면 탄수화물이 없이는 운동이 안 돼요. 단백질만 먹어서 근육 생기지 않아요. 탄수화물이 있어야 돼요. 그 단백질을 옮겨주는 에너지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단백질,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가르쳐 다시 먼저 하지 마시고요. 내가 우선 먹는 걸 속도, 내가 얼만큼 속도, 그리고 어떤 맵고 짜고 이런 특정 음식 얼마나 꽂혀 있는가, 내가 이걸 왜 먹으려고 하는가, 그런 것도 물어보고, 무게중심 항상 이렇게 앞으로 쏠려 있지 말고 스트레칭도 해주면서 뒤에 있는, 그렇죠? 아까 전 알려드린 그 스트레치도 하고 자세 바르게 하는 그런 습관부터 길들여 놓고, 엘리베이터 이용하지 말고 계단 이용하고 힘들더라도, 그렇죠? 좀 걷고 이런 것들만 한 2주만 해도 진짜 몸이 달라진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몸은 거짓말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 돼가지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좀 하니까 좀 몸이 좀 가볍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때서야 가르쳐 단식 얘기해드려요. 아침 먹지 마라. 12시하고 18시 그때만 저녁 언제 챙겨 먹든 두 끼를 먹고 16시간 공복을 유지하면 된다. 물 많이 마시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간헐적 단식이 된다. 처음에 되게 힘들고 배고프고 이런데 나중 되면 적응돼서 몸이 더 가벼워지고 좋아진다. 그럼 운동에 또 관심이 가기 시작하죠. 자기 삶이 좀 뭔가 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좀 스타트를 시작해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다이어트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런 팁들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 찍고 있고요. 뭐 세 가지입니다. 스트레칭 아까 알려드린 그 스트레칭 무게중심 뒤쪽으로 좀 가져가는 요 스트레칭 항상 해줘라. 그리고 밥을 천천히 먹는데 그 팁이라면 안 쓰는 손을 써라. 그리고 원푸드 다이어트에 현혹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전 계속 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팁이나 더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또 정보들을 들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고마웠고요.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댓글을 안 달아주셔도 감사합니다. 영상을 봐주시더라고요. 조회수 올라가는 것도 되게 기분 좋고요.
뭐, 뭐, 유튜브로 돈 벌려고 그러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근데 그런 거 전혀 관심 없거든요. 그냥 저도 하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에너지를. 그래서 영상을 찍는 거고요. 전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광고 이런 거 전혀 생각도 없고요. 다음에 뭐 책 리뷰 같은 것도 좀 할까 생각 중이기도 한데 아무튼 다양한 영상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해 볼게요. 그리고 뭐 듣고 싶은 얘기나 이런 거 댓글 꼭 참여해 주십시오. 네. 댓글 항상 성의있게 답변 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지. 뭔가 악영향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음, 그렇습니다. 아무튼 미키였고요. 여러분 좋은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영상 끝에 항상 하는 말이죠. 여러분 언제나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어떤 모습이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는 태도로 삶을 바라보세요.